진단을 처음 받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2차로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세요. 양쪽 대학병원의 견해가 거의 유사하다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암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만약에 저라면 수술 전에 뭘 할 거냐? 저는 이거 할 거예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울위다 한방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. 원장님, 오늘은 암 환자는 처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. 암 진단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암 진단을 딱 받았다. 그 순간에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최대한 냉정하게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에요. 이게 잘 안 되면 걸으세요.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. 암이라는 게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난 이제 인생이 끝난 건가? 내가 바로 죽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복식 호흡을 하면 천천히 자꾸 재새겨보면 생각을 해보면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힘, 머리의 힘이 생겨요. 진단을 처음 받았다 그러면 다른 대학병원에 가서 2차로 진단을 한번 더 받아보세요. 양쪽 대학병원의 견해가 거의 유사하다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암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.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삶을 꾸려갈 건가? 이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?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?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할까?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두 번째는 요즘 치료율은 다 많이 올라갔어요. 당장 내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병은 아니거든요. 암이라는 게 예전에 불치의 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좀 방탕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.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좋아했으면 이게 다 끊어야죠. 소화기 관련된 환자분들 대부분도 암으로 많이 가는데 급하게 막 드시고 배가 이렇게 막 부른 채로 막 주무시기도 하고 지나치게 막 자극적인 음식도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즐겨 드시고 무슨 떡볶이하고 엽기 떡볶이하고 마라탕 뭐 이런 걸 막 즐겨 드시고, 그리고 또 식사 시간을 막 안 지키고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막 이런 생활들 했거나, 또는 사람 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서 이제는 좀 바람직한 삶의 방식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. 매일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, 조격이나 이렇게 따뜻한 목욕도 좋고요. 이 암 진단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거기 때문에 나 앞으로 이제 뭐 하고 살 건가, 어떻게 보람 있고 즐겁게 제2의 인생을 살 건가를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나 스케줄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 교수님께서 잡아줄 겁니다. 또 한 가지 아주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. 잠자기 전에 감사 노트. 보통 권할 때는 한 3가지 말씀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루 지내면서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. 영적인 거하고 신적인 어떤 문제들을 같이 컨트롤 하시면 돼요. 또 이제 부수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은 통합 암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으니까 본병원에서 치료하시면서 그쪽에 가셔서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돼 있어요. 그런 걸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. 원장님, 암 진단을 받으면 빨리 수술부터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즘 의료 대란으로 수술을 많이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 암이 막 이렇게 급속도로 막 빠르게 성장하고, 만약에 빠르게 성장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나요?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. 의료 대란 때문에 수술 스케줄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, 암이 급속도로 막 번지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두려워하고 초조하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. 우울하거나 초조하게 되면 이 간에 열이 막 생겨요. 간화라고 그러는데, 그것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렇게 뇌를 막 자극을 해요.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영역을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자극받은 것들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? 나쁜 영향을 줄까요? 나쁜 영향. 나쁜 영향을 주겠죠. 그 영향 어디로 갈까요? 암세포로 가죠. 당연하죠. 그러니까 암세포가 우리의 두려움을 먹고 빨리 자라겠죠. 차라리 저라면 이미 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수술 스케줄이 밀려 있으면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, 내가 할 수 있는 거, 또는 다른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기다리겠어요. 그래서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해요.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라 라는 게 있을까요? 오늘도 여러 분들을 진료를 했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듣거든요. 환우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고 또 갖고 있는 고민이 전부 달라요.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죠. 만약에 저라면 수술 전에 뭘 할 거냐, 저는 이거 할 거예요. 우리 가까운 가족들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. 감사 편지를 쓸 거고요. 수술 후에 내가 읽을 수 있게끔 나를 격려해주고 잘했다는 칭찬 편지도 한 편을 쓸 거예요. 그 2가지를 써서 가족들에게 주고, 수술 끝난 후에 잘했다, 다음 단계 이제 넘어가고 이 암을 극복해서 살 거다, 그런 편지 읽을 거예요. 저는 너무 슬픈데요? 좋잖아요. 좀 슬퍼요. 암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러네요.
오늘은 암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정말 궁금해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원장님,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